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신용등급이 사라집니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진짜 등급제가 사라지고 점수제로 다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 토스, 뱅크샐러드 같은 앱에서 신용 점수를 조회를 했는데 갑자기 200점이 뚝 떨어져서 당황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점수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황을 하셨는데 점수제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야 이제 우리가 또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존의 등급제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1점에서 1000점까지 이렇게 점수로 환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우선 점수로만 하면 뭐 달라진 게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선 상위 누적 구성비라고 해서 이렇게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모두 계산을 했을 때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등수를 매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0%에서 100%까지 이렇게 나누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신용점수가 굉장히 신용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0점이 최상급이겠죠. 만점이고 이제 1%, 2%부터 이제 100%까지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새로운 개념이 추가가 된 게 장기 연체 가능성이라고 해서요. 만약에 나와 같은 점수 때 사람 1000명이 대출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1년 안에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를 할까? 할 수도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수치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0.01%부터 2.00%까지 이렇게 수치화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이제 0.01%가 연체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고 2.00%는 연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신용 점수, 그리고 상위 누적 분포 점수, 그리고 장기 연체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금융 거래를 금융사에서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또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예전에는 6등급이어서 발급 가능합니다, 뭐 7등급이어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점수제는 뭐 요건도 3개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기존 등급제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은 6등급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점수제는 상위 누적 93% 이하 또는 장기 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인 경우에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신용평가사에서 이제 점수화하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점수를 가지고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기준이 안 되면 카드 아예 발급 못 하나요? 네, 만약 기준이 안 되더라도 월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이 돈으로 제가 뭐 저축을 한다거나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는 그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같은 이런 급하게 돈을 빌려서 쓰거나 좀 돈을 장기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경우에는 카드사 3곳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면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량 고객은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상위 누적 70% 이하, 그리고 장기 연체 가능성이 0.25% 이하인 경우는 이제 카드사나 금융회사에서 굉장히 우량 고객으로 봐준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1000점에서 445점 사이에 이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아직 시행 전이라서 시행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세분화되거나 조금 더 자세한 지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대출하신 시점에 잘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점수제에서는 기존의 등급제에서 이제 보지 않았던, 반영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대부업 대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연체 정보도 반영을 한다고 해요. 등급제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점수제에서는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1금융, 2금융에서 대출을 만약에 받게 되면 2금융에서 받으면 점수가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금융업권, 이렇게 금융사 어디에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낮추는 그런 비율을 좀 줄이고
이 사람이 몇 퍼센트의 금리로 쓰고 있는지 이걸 더 많이 반영한다고 해요. 신용등급이 좋으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퍼센트의 금리를 쓰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고요. 비금융정보도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4대 보험 납부, 공공요금, 통신비,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 스토어 매출까지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를 계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산정된 신용 점수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될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연체 없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크카드도 잘 사용을 하셔서 나의 금융 기록을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연체하지 않기. 연체는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 기록이 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를 하셔서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다면 상환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된 연체부터 갚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율이 높은 순서로 갚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액이 큰 액수순으로 상환을 하시면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고 또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겠죠. 이 점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비나 뭐 기존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연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런 점도 꼭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의 신용점수는 요즘 많이 나오는 뭐 핀테크 앱들 많이 있죠. 토스나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뭐 뱅크샐러드나 이런 데서도 조회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거래를 꼭 해야만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금융 정보,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잘 관리를 하셔서 신용 점수를 높게 받아서 금융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